안녕하십니까. 2023년 아이뉴스24 금융포럼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번 포럼의 주최사인 아이뉴스24 박동석 사장님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식사들 다 하셨죠? 예, 아이뉴스24 사장 겸 편집국장 맡고 있는 박동석입니다. 예, 바쁘시고 날씨도 이렇게 궂은데 아이뉴스24 금융포럼에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특히 또 특별히 또 참석해 주신 국회 정무위 윤창현 의원님 아직 도착은 안 하셨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금융기관, 은행 보험, 카드 비롯해 갖고 금융기관하고 증권사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사이버 뱅크론과 펀드론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한민국 금융정책과 통화결제 시스템의 대비책을 점검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아이뉴스 24는 ICT 중심의 경제 종합 미디어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 특히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언론으로 더욱 역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립니다. 예. 오늘 모처럼 금융 포럼 많이 즐기시길 바라고요. 많은 것을 얻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창인입니다. 오늘 아이뉴스24 금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이뉴스24 박동석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행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한국핀테크학회 디지털 금융센터 우리 최공필 대표님, 또 정유진 연구원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디지털 뱅크론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협에 놓여 있고 작은 리스크에 의해서 큰 금융 시스템이 얼마든지 붕괴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작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작지 않은 그야말로 잘 보이지 않는 빛의 속도로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 금융의 또 새로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럴수록 금융산업이 신뢰를 또 얻고 또 민감한 정보나 또는 이상한 정보에는 노출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신뢰의 어떤 단단함이 필요한 때가 왔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전문가들께서 아주 좋은 고견을 많이 말씀해 주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금융산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 또 정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세미나 개최해 주신 박동석 사장님, 그리고 다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과 항상 정무위원회에서 마주보고 토론을 하고 법안 심사를 했습니다. 어제도 같이 했던 거가 기억이 나네요. 아이뉴스 24에서 사이버 디지털 뱅크란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이런 토론회가 마련됐던 건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모바일 하나로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금융 리스크의 전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그것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가보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시도하면서 고쳐나가고 그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의 토론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누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서로 같이 방법을 찾아 나가는 길을 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항상 국회의 법안심이나 제도 마련에 우리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과 함께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지역구에서 감자를 캐다 와서 복장도 이렇고 좀 늦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제가 감히 발표를 하게 돼서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소위 제도권에서 다루는 이슈보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런 뱅크런의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슈는 결국 예금보험 제도를 더 확대해서 더 그 보험료를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CBDC를 도입하면서 그런 예금보험의 필요조차 이제 좀 원인적인 위험을 낮추느냐 이게 이제 이슈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뱅크런 자체가 그냥 통상적인 차원에서 그냥이 아니고 어쨌든 통상적인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은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진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자산의 어떤 포괄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인프라라든지 어떤 시스템 차원의 어떤 노력들이 이제는 좀 가셔야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과 간이 합동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공필 대표님 얘기하신 걸 잠깐 각자의 어떤 적에 들었으면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1세션으로 해가지고 SVB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사이버 뱅크론, 디지털 뱅크론의 어떤 그런 이 주제를 하게 된 나름대로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한 거니까 SVB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 나누고. 안녕하세요. 금융연구원 권흥진입니다. 먼저 최공필 박사님 연구 자료 참 잘 봤습니다. 이 디지털 뱅크런 아니면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아니면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 등 다양한 은행 위기에 대해서 특히 디지털 뱅크런이나 아니면 사이버 뱅크런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고 이렇게 단기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이렇게 투티어 시스템의 모네터리 시스템처럼 예금을 받아서 그거의 일부를 리저브에 넣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대출해서 신용 창출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모델들이 이제 과거에는 당연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예금을 받으면 몽땅 다 리저브에 넣는 이런 시카고 스쿨의 네로우 뱅킹 모델을 제시하신 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좀 큰 픽처에서도 좀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양대학교 유혜미입니다. 최공필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최근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주시고 대응 방향도 짚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예금 보호를 더 상향하는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더 얻을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다른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적절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안 보여가지고 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이스 브레이킹 코멘트고 슬라이드가 6개밖에 안 됩니다. 카바하고 맨 끝에 빼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발제 정말 우리 최공필 박사님이 아주 스터디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제기해 주셨어요. 또 5월에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해서 탑 7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전부 다 이번에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베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은행 파산을 가게 하는 too big to fail 팔러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연구센터에 있는 이밀섭입니다. 일단 먼저 아이뉴스 24 비롯해서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에 최공필 대표님 발표 듣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제들, 큰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뱅킹이라는 게 갖는 취약성 때문에 일단 뭐 미국의 경우에 한정을 하더라도 뭐 US 뱅킹 히스토리 이런 걸 보더라도 뭐 19세기에는 뭐 프리뱅킹 시대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 넘어오면서 큰 패닉을 겪었고 그래서 뭐 1907년의 패닉에는 미국의 당시 중앙은행이 없었는데 뭐 JP 모건이 중앙은행 비슷한 역할을 해서 위기를 수습을 했고 근데 말하자면 평소에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많은 사람들이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패닉이 확산이 되면서 돈이 빠졌다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특징을 찾는 것 같고 좀 이런 점에서 미국의 경우는 예금보험제도의 어떤 개선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유동성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LCR 기준 충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뱅크런으로 도산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 국제기구에서 지금 LCR 기준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는데 아직 논의 초기 단계고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그런 문제 의식은 그쪽에서 이제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CBDC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CBDC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은행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나 아니면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는 사실 런 리스크가 상당히 낮은 상태다. 굉장히 이렇게 뭐 건전한 경영 현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하고 사실은 보험은 시스템 리스크적인 요소는 약하죠. 그게 무슨 대출이라든지 그런 구조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저축은행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소개를 한 것이고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한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생각이 그렇더라라는 말씀을. 또 다른 의견이세요?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예, 제 의견은 없고 미국 사람들 의견은 그런 게 있더라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래도 하여간 이 시간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저 뒤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포럼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아이뉴스 24에서 정말 좋은 주제로 이렇게 발제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미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뉴스 24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최공필 대표님 또 고생 많이 해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여기 또 토론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여기 오디언스 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